초수였어, 드림씨? 네. 초수가 경기, 전공 점수가 몇 점이었어요? 전공이요? 저 68점이었어요. 18점. 공부를 무지무지 열심히 했네. 초수 인강으로 했네? 네네, 맞아요. 인강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어요? 초수면은 더 겁나고 그래서 직강을 많이 하는데, 인강을 했던 이유는? 저는 그 교육대학원 같이 병행했었거든요. 대학원 졸업을 아직 안 했었구나. 뭐, 논문도 썼어요? 네, 논문 썼어요. 그럼 막학기 때 논문 쓰고 시험 보고 정신이 없었겠네? 아, 근데 제가 그 전기 입학해서 음, 음. 네,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 이제 끝내고 이제 2학기 때 이제 올인을 했었구나. 와, 굉장한 보통 스케줄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교육대학원을 병행하면서 지금 이 인강을 들으면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거, 도대체 어떤 스케줄로 가야지 이게 소화가 가능한지, 교육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관심 있게 들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몇 학점 정도 논문 썼을 거고, 1학기, 그러니까 상반기 때 그랬겠죠? 논문 쓰면서 몇 학점 정도 들었었고, 학교에서 어떻게 시간 활용을 해가지고 인강을 뭐 들었었을 테니까 인강이나 스터디 활용들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 먼저 상반기 스케줄 한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는 일단 그때가 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었어요, 음, 대학원도. 그래서 일단 시간이 그나마 조금 아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학기 때는 수업이 한 두 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이제 논문을 아무래도 조금 저희 학교가 좀 중요시 여겨가지고 논문을 쓰는데 조금 힘이 들었었는데 논문을 최대한 주말 안에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평일에는 조금 공부에다 더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은 온라인으로 들었기 때문에 수업하기 조금 전에 다시 논문 이렇게 살펴보면서 약간 음, 교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음.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최대한 공부하는데 시간 안 뺏기려고 주말에는 논문을 바짝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학교에서 학점을 받기 위해서 듣는 수업 몇 학점 정도 들었었어요? 몇 과목 정도 들었었어요? 어, 마지막 학기 때는 두 과목 정도 들었고, 그 외에는 거의 한 네 과목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1학기 상반기 땐 두 과목 정도 듣고 논문 쓰는 거. 그러면 두 과목 들으면은 보통 한 과목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 이 정도 됐었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4시간에서부터 6시간 정도를 학업에 쏟고 뭐 과제 같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을 그럼 풀로 임용 공부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인강을 들으는 어떤 활용법이 있었나요? 원래는 맨 처음에는 인강이 양이 많으니까 그거를 일주일에 이렇게 나눠서 들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합격수기 올라오는 것 중에서 본 것 중에 하루에 그냥 몰아서 듣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도 이제 이것보다는 하루에 몰아서 듣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일요일 오후에 이제 인강이 올라오면 그때 쫙 몰아서 듣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조금 복습하고 공부하는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거시적인 이제 스케줄이 그렇게 됐었던 거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가, 초수가 인강을 확 몰아들게 되면은 너무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리는 게 많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남아야 되는데, 수업을 듣고 많이 남아야 되는데, 우다다다다다 이제 몰아서 듣고, 인간 같은 경우에 또 좀 배수도 올려서 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휘발성으로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뭐 나눠 들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날아가는 그 지식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일단은 수업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를 최대한 다 책에다가 필기하면, 어쨌든 인강은 멈출 수도 있고 계속 돌려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수업 한번 들을 때 집중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필기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쨌든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공부하다가 제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나
그러면은 그런 게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고 또 개론서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매 주차마다 올라오는 강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심화 같은 경우에는 강의 과목이 또 여러 개가 있는 거고, 조문셋이든 개강총이든 개론서든 여러 강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강의 스케줄대로 따라갔어요? 초수가 사실 지식을 이해하는 것도 버거운데, 그 내용을 또 복습을 뭔가 더 많이 하자고 사실 커리큘럼은 설계가 되어 있지만, 일단 첫 관문인 종합세대에 대한 이해와 이거에 대한 복습부터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갈등이란 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지. 이가 확실히 안 되는데, 복습이 확실히 안 됐는데?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으로 또 이제 개강총회가 며칠 뒤면 또 올라올 테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판단을 하시면서 진행이 됐는지. 저도 아무래도 이제 소수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한 번에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 처음에는 좀 그런 것들이 불안했는데 제가 다 외우고 넘어가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근데 또 이제 기본반에서 했던 거를 또 심화반에서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에서도 하고 어쨌든 자동적으로 조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한 번 더 보면은 또 더 잘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처음부터 너무 다 모든 것을 소화하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잡는 거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은 일단 지금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떻게 나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머리인가? 라면서부터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거 선생님도 분명히 조음세 씨는 이제 이렇게 심화반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 이거 되게 양 많은데? 이거 언제 다 외우지? 이거 내가 지금 다 못 외웠는데, 이번 주 가서 이번 주 시험 보는 거가 맞는 걸까? 뭐, 이런 어떤 스트레스들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때그때마다 어떤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다시 계획을 해봐야겠다. 라는 뭐 특별한 게 있었었나요? 일단 저는 공부를 할 때, 이걸 1년 안에 무조건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이랑 논문이랑 병행을 해야 되니까 주어진 시간에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조금 공부에 올인을 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조금 그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계획을 너무 서두르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하되, 떨어질 수도 있다. 초수가 이제 이면 태도를 그렇게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만의, 슬럼프, 뭐, 슬럼프라고 하게 느끼기도,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 같기는 한데, 슬럼프가 왔었을 때가 있었나요? 저도 막 그렇게 크게 막 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는 이제 조금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단 최대한 몇 시까지 조금 더 엉덩이 붙이고 앉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좀 하다가, 그래도 정 안 되면, 그때는 그냥 덮고, 책 덮고 그냥 TV 보면서 조금 머리 식히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슬럼프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바빴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초수만에 이제 합격을 하셨는데, 어, 다시 공부를 해서 뭐 초수 시절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어, 뭐, 이거는 미리 했었어야 됐던 거 아닌가. 이게 좀 아쉽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합격을 했지만, 그러니까, 후배님들이 선생님한테 지금 이 시절에 어떻게 이 기간에 뭘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선생님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저는 일단 실기는 최대한 상반기 안에 끝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상반기에는 좀 많이 바빴어서 민요밖에 레슨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도 민요는 조금 제일 많이 접해보지 못한 거여서 민요를 먼저 해야겠다 싶어서 민요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범주범창에서 조금 많이 애를 먹었었던 것 같아요. 범주범창에다 양도 너무 많고,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피아노 반주는 교회에서 반주를 했었기 때문에 코드 반주는 괜찮았었는데, 노래는 크게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악 발성을 터득하는데도 사실 끝까지도 터득을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더 단기간 내에는 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느껴져서, 음. 상반기에 조금 다 미리 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끝나면은 그거 이제 다시 복습하는 식으로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실기 공부를 좀 철저하게, 오히려 상반기 때는 실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라. 올해 유독, 많은 선생님들이 인터뷰하시면서 실기를 완벽하게 좀 해놔라. 라는 조언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교육과정 공부 어떻게 했어요? 교육과정도 사실 제가 완벽하게 달달 외우지는 못했어요. 교육과정도 약간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조금 미리미리 노래를 붙여서 많이 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좀 외웠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육과정을 거의 상반기 지나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달달달 다들 외우시는 것처럼 못 외우고 들어가서 제일 불안했었거든요. 1차 시험 중에서는 교육과정이. 그래서 이것도 조금 미리부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실기를 이제 상반기 때 많이 준비를 하라는 거를 이제 앞선 선생님들도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실기한다. 오케이, 알겠어. 실기를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건 알겠는데, 실기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전에 뭔가, 좀 가까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실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또 이 실기 연습이라는 게 막연하게 그냥 하다 보면 뭔가 시간이 또 막 아깝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기를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실기는 일단 민요에서는 장구 장단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장구를 사실 쳐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먼저 장단을 확실하게 익히고 그다음에 어디서 변형 장단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조금 먼저 몸이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들어보고 불러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이제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그 변형 장단이 어디에서 들어가는지 이런 걸 조금 더 확실하게 외우려고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를 때도 뭔가 토리를 조금 더 살려서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조금 체크해가면서 준비했던 것 같아요. 민유는 그렇게 됐었고, 그러면은 범주범창은 어땠나요? 범주범창은 일단 피아노는 크게 문제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냥 피아노는 어느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연주해야 되는지 반주 패턴 그걸 위주로 조금 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어, 노래는 사실 발성이 저도 아직까지도 조금 제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제가 좀 목소리가 작은 편이라서 그게 제일 걱정이었었거든요. 근데 딱 처음에 딱 노래를 불렀는데 생각보다 제 목소리가 되게 작은 거예요. 피아노 소리에 많이 묻히고 조금 더 아침이어가지고 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래서 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최대한 목소리를 조금 키우고 좀 자신 있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실기에 대한 거, 그러면 실기 연습을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하시고 실기를 무사히 잘 보셨을 것 같고, 이제 수업 시연 할 때, 혹시 선생님 수업 시연 할 때도 내가 코칭했던 거 기억하나요? 내가 이제 너무 많은 학생들을 코칭하다 보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선생님 그때 어떤 피드백 들었었죠? 저는 일단 판서가 그때 이제 너무 구조적으로 안 되고 뒤죽박죽 판서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의 주도해서 말을 해서 제가 막 숨차는 이런 수업을 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면은 교과서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아마 수업 시간 준비를 했었을 텐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반세를 중심으로 두고 공부를 했었잖아요. 본인이 이 수업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케줄이, 이 수업 시간을 잘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그 과정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 1차 시험 이후에는 스터디를 만들어 두셔가지고
그 스터디를 같이 최대한 거기에 충실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도 교과서 보면서 제가 좀 더 말하기 편한 그런 문장으로 다시 정리해서 그걸 토대로 약간 외우고 그걸 얘기해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실연은 약간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경기도는 약간 배움 중심 수업을 중요시 생각해서 수업 나눔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나눔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수업을 설계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교과서에서 개념에 대한 거를 선생님 말로 표현하는 거.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말이, 낯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제 후배님들한테, 이 개념을 정리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말을 쓴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연음 형식이다 이러면 저희가 이제 임용 공부할 때는 너무 많은 뭐라 해야 되지? 조금 더 막 수준이 깊잖아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좀 학생들 수준에 맞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 같은 거를 저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교과서 보고 참고했던 것 같아요. 그런 표현법 같은 것들을 참고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이나 클래스에서 올해 지금 이제 초수만에 사실 어마어마한 양의 스케줄인데 그거를 소화하시고 합격을 하셨어요. 후배님한테 언니 저는 시간이 없어서 강의를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선생님이 생각했었을 때 이 강의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종음셋 심화반을 가장 추천하고 싶어요. 일단 종음셋이 책이 조금 내용이 정리가 잘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가 공부하기에도 뭔가 외우기에도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아도 정리를 표 같은 걸로 잘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저는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어, 그냥 책에다가 담거나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개강총회나 뭐 이런 데에서도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그냥 종이책에다가 담거나 해서 그걸 만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년 동안 공부했던 거를 종금세대 모두 모아서 집계시키는 그 과정을 했었군요. 본인은 서브노트는 만들지 않고 종금세대에다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모든 뭐 개강총회든 한 줄 정리든 모든 과정들을 그렇게 담았었던 것 같아요. 수험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혹은 뭐 내가 그냥 공부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라고 한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사실 막 악바리처럼 막 독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항상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시간에 공부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똑같은 시간에 이제 공부를 끝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몇 같아요. 시에 기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7시 반쯤에 기상을 해서 밥 먹고 그다음에 씻고 준비를 한 다음에 8시 반에는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몇 그- 시까지 했어요? 저는 저녁 11시까지 하고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은 목도 아프고, 배에 가스도 차고, 등도 아프고, 아픈 곳이 막 나타나게 되잖아요.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거든. 왜냐면 실기 연습도 하면서 뭔가 몸이 굳기도 하고. 사실 공부를 하다 제일 짜증나는 것이, 아프기 시작한 것이 이제 막 드러날 때, 그때 이제 제일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죠? 그런 스트레스 관리, 몸 관리에 대한 거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저는 운동을 따로 하지는 않아서 저도 막판에 되니까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양제나 뭐 이런 거는 꾸준히 챙겨 먹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피로회복제 이런 것도 좀 챙겨 먹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막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시간을 또 뺏기니까 그게 제일 좀 고민이었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스트레칭 간단하게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먹는 걸로 채웠다라는 거죠. 집에서 공부했나 봐요? 집에서 공부하는 거에 장점이 있어요?
일단 밖에 나가면 돈을 써야 되니까 그것도 조금 부담이 됐었고, 음. 그리고 책이 워낙 많고 무겁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밖에 나가려면 또 한 짐을 이렇게 싸들고 나가야 되는 게 조금 부담이 돼서, 그리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약간 집에서 공부하는 습관이 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선생님 후배님들한테 공부를 이제 하려고 하는 후배님들에게 마지막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도 이제 많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초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이게 진짜 너무 부담이었고,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에너쌤 수업 들으면서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안내해 주셔서 제가 또 저한테 맞는 것들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도 진짜 너무 많이 처음에는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불안할 때도 있고 걱정도 되지만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쌓여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해주셨고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줘서 더 고맙고, 그렇습니다. 선생님 분명히 좋은 선생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썰들은 우리가 나중에 만나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